제가 난생 처음 국회를 가가지고 지원했는데 그게 과방이었습니다. 최민희 가방위원장, 김의원 가방위 간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 시점에 꼭 두 분이 하실 말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네. 오셨는데 제가 브리핑 때도 잠깐 얘기했는데 처음에 최민희 의원 처음 연락한 게 한 일주일 전쯤 네, 되나요? 일주일 전에 연락했어요. 그렇죠. 그때는 제가 안 간다 그랬거든요. 네, 안 간다 그래서 제가 답을 보냈죠.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했냐면 내가 방송에서 내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메시지를 그래도 국회에 나와서 증언하는 것은 또 다릅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곤 한동안 연락이 없었어요. 네, 그거는 의원님 생각이시고요. 저는 혼자 근데 제가 그 말씀도 하셨지만 그 말씀하실 때까지만 해도 할 생각이 없었는데 그 윤석열의 담화가 결정적이었어요. 담화. 네. 그거 보면서 내가 이때까지 받았던 제보하고 결합해 보면 예를 들어서 오비를 독촉하고 있다든가 또는 뭐 통일 대통령이 되려고 과거에 했다가 아니라 계엄이 실패한 지금 오히려 더 믿고 있다든가 이런 이야기는 그들은 포기하기는커녕 기세가 더 등등하게. 등등한 거고 그거를 제가 처음 받았을 때는 설마 그럴까. 지금 계엄이 실패했는데 아직도 자기가 통일 대통령이 될 확률이 더 높아졌다고 생각할까. 근데 윤석열의 담화를 보고 정말 그런 것 같다. 정말로. 끝났다고 생각하긴커녕 뭐 탄핵이 되더라도 기각돼서 돌아올 것이고 또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비에게 뭔가 연락한다는 것은 그 다른 제보 그 소위 이제 그 공작. 암살조가 누구를 죽이고 어쩌고 하는 그래서 북한한테 뒤집어 씌운 그 계획을 혹시 그걸 말하는 건가? 이건 서로 다른 루트로 받은 거니까 연결이 안 됐어요 저는. 그걸 말하는 건가? 만에 하나 1000만분의 1이라도 그거하고 연결된 거라면 만약에 내가 이걸 그냥 알고만 있고 지나갔는데 그런 일이 발생했어요. 그럼 내가 땅을 치고 그때 그때는 땅을 치고 할 수도 없어요. 없으니까. 그냥 수장. 이 세상에 없으니까. 이거는 그럴 확률이 0.000이라도 있으면 무조건 말을 해야 되겠다 생각한 게 저 담화가 큰 역할을 한 거예요. 근데 판단을 매우 잘하신 게 그 출연하고 나서 그 제가 당내에서도 이런저런 문제 제기를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뭐 사실관계도 확인 안 되는데 네, 왜 네, 내보냈는지. 그래서 제가 일단 의원님은 모르셨어요. 제가 이 말을 할 거예요. 네, 몰랐어요. 미리 말 안 했어요, 제가. 그러면 제가 어떻게 했을지도 모르죠. 막 그렇죠. 벌벌 떨 수도 있지. 혹은 그 정도 확인 안 됐으니까 오지 말라고 할 수도 근데 있고. 김영 간사님이 눈까지 터졌어요. 저 처음 봤어요. 저 강심장인데 이번엔 진짜 충격받은 것 같고 그래서 안 봤어요. 잘하셨어요. 진짜 잘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내부에서 좀 더 의원들이 각자 다 자료를 다시 찾아봤더라고요. 총수가 나와서 그 증언을 하니까 좀 부정적인 의원들조차 자료를 다시 찾아보더니 일부는 저한테 와서 빨랐다고 얘기했고 그리고 일부는 저에게 와서 그 개연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말을 애초에 그 순간도 믿었어요. 왜 믿었냐면 저는 그 두부가 전두엽 실조증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리고 그 확증 편향 나는 반드시 세계 문화 대통령, 통일 대통령이 된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전두엽이 고장났다는 거 아닙니까? 전두엽 실조증. 예, 그게 그 술을 너무 많이 먹고 확증 편향에 시달리면 전두엽 실조증 같은 게 와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서 믿었어요. 저는 그날. 근데 저게 사실 제가 궁금한 게 저 때 사람들이 총수 떠는 거 처음 봤다 그랬는데 진짜 떨었어요? 떨었어요. 떤게 아니고요. 긴장했어요. 긴장을 했는데 네. 말을 천천히 한 이유는 뭐냐면 최대한 빨리 오타 없이 정확하게 속보가 나가야 하니까 내가 발음도 안 좋잖아요. 좋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혹여라도 내가 부적절한 단어를 사용할까 봐 어떤 그 제보자의 신원을 조금이라도 추정할 수 있는 그런 단어가 나도 모르게 튀어나갈까 봐 한 문장 한 문장 생각하면서 말하느라고 저렇게 느리게 말한 거예요. 진지하게 답변하는 태도였습니다. 진지하게 보이려고 한 건 아니고 진지했어요. 단어를 실수하면 안 된다. 네. 혹여라도 무슨 어떤 단어로 그 제보자의 신원을 추정할 수 있는 게 나가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빨리 받아 적어서 오타 없이 보통 이제 빨리 받아 적으면 오타가 나간다든가 단어 한 단어 차이로 의미가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말하기 전에 한 번 생각하고 말하기 전에 한 번 생각하다 아니 보니까 복장도 보세요. 지금 오늘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저 하여간 그 공식적인 무대에 데뷔해 보니까 어때요? 아, 내가 인터뷰를 하고 있네. 아니 뒤에 옆에 지금 화면에 박형광 뉴스토마토 예. 기자가 참고인으로 나왔는데 저희가 질문을 못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합니다. 저 그때 네. 사람들의 충격은 전 나중에 봤지만은 속기사. 속기사의 속기사. 얼굴을 눈이- 보면 나옵니다. 눈이 제가 이렇게. 처음에 한동훈을 사살한다 얘기할 때 한번 봅시다. 저는 아니 다시 처음부터 보여줘요. 오디오는 없어요? 셔츠 돌아서. 저 말을 하는 순간이 눈. 한동훈을 사살한다는데 없어요? 그렇게 보여줘요. 말한 당사자가 내가 있으니까. 아쉽다. 이렇게 쇼츠에 돌아요. 아 그래요? 네, 네. 저 봤어요 이미. 어. 저 눈. 다시 한번 봅시다. 있으면 저 오른쪽 앞에 있는 체포되어 이송되는 한동훈을 사살한다. 이 조국, 양정철, 김어준 우리가 만든 거에는 없어. 아, 쇼츠 있습니다. 자 예. 찾아가지고 올려주세요. 예, 쇼츠 봤어요 제가. 예, 모두가 놀랐겠지. 저도 처음 들었을 땐 너무너무 놀랐으니까. 아, 전 너무 깜짝 놀라서 그 순간 예. 이거 진짜 총수가 이렇게 나갈 때 제대로 나갈까 이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근데 간사님이 그 또 나가서 에스코트해서 아유, 우리 간사님 에스코트한테 하는 게 저한테 무슨 도움이 됐습니까? 아, 그래도- 위로가 되고. 그래도 아니, 기자들 간사님이 위험할 텐데 나 근처에 오지 말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아니 그러니까 보통 이제 취재진들이 또 질문하고 그러니까 네. 협조해 달라고 하여튼 그렇게 했죠. 네. 그 처음으로 앞으로는 안 할 거예요. 앞으로 그럴 일이 없어야죠. 그렇게 이런 정도 일이 있으려나. 없어요. 설마. 없어야 돼요. 다시는 그래서 빨리 구속해야 돼요. 빨리 탄핵해야죠. 저는 탄핵 탄핵도 타결이지만 김건희 씨 예. 통신 수사를 빨리 어떻게든 네. 제약을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증거가 더 많이 차고 넘치는 거 아니에요? 왜요? 김건희 씨 역할이 지금 전혀 드러나고 있지 않잖아요. 아니, 전화를 한다. 박지원 네. 의원이 전화를 여러 군데 하고 오비들에게 있다. 한다. 예, 근데 뭐, 아마 전화를 안 받을 거고요. 문제는 안 네, 받겠죠. 뭐 제가 아는 분도 지난 일주일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전화를 많이 해서 여당 의원들이 그래서 이제 내용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런 거를 자문을 구하려고 그랬는데 한 통화도 안 받으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김건희 모르는 번호, 특히 모르는 번호거나 김건희로 추정되는 번호는 아마 받지 않을 거다. 또는 모르고 받아도 그 순간 끊을 거다. 왜냐하면 증거가 다 되잖아요. 이게 어, 틀림없이 내란과 관련하여 공모 혐의로 그렇습니다. 부인한테도 묻게 되어 있어요. 네. 이때까지 우리가 2년 반 동안 본 게 알고 봤더니 대통령 부인이 결정했다는 게 얼마나 많았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네. 지금은 개엄하자마자 아는 사람한테 전화해서 나는 몰랐다라고 허세을 했다는 그 자체가 아는 거죠. 아무도 안 물어봤는데 저는 본인이 이혼하려고 그런 거 아닐까 그러면? 본인부터 이혼할 수 있겠다. 근데 지금 이혼도 아니, 못 해요. 그건 우산이에요. 이 부분은 여전히 돌아와서 정리하고 다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계획에 가득 차 있어요, 머릿속에. 약간, 그게 어젯밤에 김용현 변호인단이 낸 입장문에 그대로 있습니다. 뭐라고 네, 했습니까? 바로 그 얘기예요. 지금 어. 얘기. 이게 뭐가 내란이냐. 이걸 내란으로 조시가 반영한 수사하는 게? 이 분위기가 내란이다. 그들은 요지가 이거예요. 윤석열 부부는 정확하게 말하면 김건희 부부는 돌아와서 만들 대한민국을 이미 설계하고 있어요. 자기들은. 그렇게까지 미쳤을까? 미쳤어요. 그 이상으로. 네, 그러니까 전두엽 실조의 확증 편향의 망상. 아니, 약물 중독이죠. 거기까지 내가 모르겠고요. 네, 그거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중독이 많아요. 네. 네. 하여튼 제 속도는 제 발음 때문이다. 다시 한번. 아, 그랬군요. 예. 근데 저는 총수가 떠네? 이렇게 느끼고 저도 떨려갖고. 떤 거는 제가 암살조 얘기 처음 들었을 때 떨었어요. 손이 살짝 떨리더라고. 태어나서 처음이야. 내 손을 떠는 걸 내가 스스로 느꼈어요. 나도 이런 얘기를 들으면 손을 떠는구나. 재판 받을 때도 안 떠셨어요? 그러면? 그건 내 하루 이틀도 아닌데 제가 처음으로 손이 떨린다는 그때 느꼈어요. 처음으로 암살조 얘기를 듣고 그럼 지금은 사설 경호 아니면 있어요. 안 나가나요? 밖을?
사설 경호와 있고. 24시간 같이 움직입니다. 나가시면 안 되지. 이 안에 계속 계셔야죠. 24시간 같이 움직입니다. 오비는 안 잡히는 거니까 근데 공식 라인에. 그날 또 사람들이 잠깐 하나의 오해를 먼저 풀면 경찰을 믿지 못해서는 아니고요. 보통 신변보호하면 경찰이잖아요. 네. 근데 경찰은 무전으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경찰의 무전 정도는 우리는 잡히죠? 못하지만 해킹한다. 간단히 잡힌단 말이죠. 경찰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경찰의 활동 정도는 간단하게 파악할 수 있단 말이에요. 주파수를. 그래서 경찰에 요청하지 않은 거니까. 그 얘기 제가 물어보려고 네, 그랬어요. 공권력 전체를 못 믿어서는 아니에요. 네, 그때 예. 그 최형두 국힘 간사가 신변보호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물어봤잖아요. 그 신변보호 요청을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잠시 생각하다가 네. 그냥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 장면을 놓고 공권력에 에 대한 불신. 대한 불신이 아니냐 그랬는데 시스템에 대한 불신. 네. 그러니까 오비가 있고 그 정도 훈련 받은 그리고 그런 자원을 가진 오비가 경찰 주파수 정도 못 달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을 못 믿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오비들의 능력을 높이 두려워한 거죠. 높이 사고. 예. 그래서 안 되겠다 그건. 예. 알아서 하겠습니다라고.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영상 있어요? 네,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 영상 있을 것 물어보길래. 같은데. 예. 갑자기 근데 그 양반은 왜 튀어나와가지고 최영두 신변보호를- 간사는 그 걱정 반, 네. 불신 반으로 한 얘기예요. 저 정도 말할 거면은 당신 뭐 경호를 받아야 네.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네. 약간의 아니, 그러니까 그 여당 의원 중에 그래도 이제 기자 출신이고 나름대로 이렇게 좀 합리적인 부분이 있어서 진짜 걱정해서 얘기한 거로 반반. 미뤄진다. 예. 반반. 저도 갑자기 이쪽에서 그 얘기가 나오길래 국민의힘 중에 나를 걱정해 주는 분이 있나? 그분이 19번째 계엄 있던 날 18명이 투표를 했는데 창원에서 상가 갔다가 KTX로 올라오는 와중에 이제 이 상황을 접했는데 현장에 왔던 의원이에요. 19번째. 현장에 있었구나. 예, 현장에 있었어요. 계엄 근데 당시에. 표결은 못했고. 표결을 못했어요. 그 늦게도 느낌은 저- 생생하게 아는구나. 네. 그래요. 들어오자마자 미친 거 아니냐 이런 반응을 보였어요. 그때 들어와서 바로 얘기했거든요. 정동영 의원하고 함께 그 AI. 뚫고 들어왔다 그랬어. 아니 들어온 날 같이 들어온 날도 왔어요. 같이 들어와가지고. 예. 그 준비됐어요? 준비됐으면 준비됐다고 알려주세요. 네. 근데 네. 그 한덕수 탄핵을 주장하셨었잖아요. 네, 제가요. 네. 네. 근데 제일 지금은 먼저 하셨어요. 네. 제일 먼저 하셨는데 네. 그 사실은 당시 국무회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네.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니까 여전히 그 책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죠? 네. 이 사람 제가 한덕수를 주장한 건 탄핵 전에는 그게 탄핵 한 일주일 전쯤에 제가 관사님께 막 달려가서 이거 아니다. 빨리 한덕수부터 탄핵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그때는 한덕수를 탄핵해야 왜 한동훈 뭐 한덕수 체제 그다음에 친윤 한덕수 체제 조합들이 불가능해진다. 네. 그래서 길이 없다고 느낄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동요한다. 이렇게 봤기 때문이에요. 그때는. 예, 첫째고 두 번째는 저는 한덕수 총리가 국회에 나와서 답변하는 것을 쭉 지켜보고 못 믿을 사람이다. 말을 언제든 바꿀 거고 마음도 바꿀 거고 언제든 양다리를 거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한덕수가 권한 대행이에요. 직무 대행이 아니고 권한 대행은 인사도 하고 다 할 수 있죠. 예, 심지어 거부권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예요. 예, 그래서 저는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을 하는 게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그리고 지금 지도부는 김인석 의원 이야기로는 그런 우려가 있는데 그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런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것인가 그러진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니까 네. 안정에 대한 무게를 둔 것 같고 만에 하나 그런 말씀하신 우려대로 권한을 만약에 거부권 김건희 특검 거부권이라든가 네. 내란 특검 거부권을 행사했다. 탄핵해야죠. 그럼 즉석에서 탄핵해야죠 바로.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건 순간 국민이 탄핵할 겁니다. 예, 그건 말도 안 되는 거니까. 예, 그래서 저는 계속 그 불안감을 가지고 한덕수 권한대행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니터하고 있고 그리고 저는 이제 국방이나 정무위나 등등의 요청드리고 싶은 게 한덕수 총리의
사실은 그 차량 운행 일지, 예. 예, 그리고 그 공영 차량이 또 있어요. 그런 거 다 운행 일지를 매일매일 체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수사 대상이기도 합니다. 한덕수 네, 총리는. 피의자죠. 예. 지금. 근데 한덕수 그 고난 대행이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지는 분이다는 게 이분을 잘 아는 사람의 예, 넘어갔으니. 예, 그러니까 본인이 사실은 그동안은 대통령의 지시 또는 보좌를 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본인이 이제 대통령의 지시는 사실 본인의 맞지 의지에 않고. 따라서 이제 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지금하고는 조금 다르게 다를 것이다. 예, 행동할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어서 그걸 박지원 의원이 제일 잘할 것 같은데. 아니, 더 아는 분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같이 일해본 분들이 몇 분 왜냐면 있어요. 예. 한덕수 총리가 중간에 2008년도에 7년도인가 8년도에 그 참여정부 자리를 음. 못 잡을 때에 잠깐만요. 조국 대표가 수감 직전에 네, 기자회견 맞습니다. 중이라는데 네. 우리 영상 있습니까? 예, 영상 좀 잡아주세요. 나오면 이제 추감되면 우리가 조국 전 대표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 마지막 영상 있으면 주시고 그 전에 그럼 그 잡을 때까지 그 얘기 경호 얘기 나왔으면 잠깐 들어보죠. 그 전에라도 조국 대표 연결되면 바로 연결해 주세요. 공식적인 신변 보호 요청을 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갑자기 저 질문을 하셔가지고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네, 저는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 순간에 우리 공권력이 이렇게 신뢰를 다 공개적으로 선언적으로 잃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의미는 근데 그 의미가 아니라 잠시 이제 오늘 알았어요. 네, 잠시 연결하면 네. 그 무전을 들을 텐데 그래서 그런 의미고요. 자, 조국 대표 연결됐습니까? 잠깐 봅시다. 예.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시민 조국입니다. 멀리까지 찾아와 주셨습니다. 고개 숙여 감사 인사 드립니다. 저는 법원 판결의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동의하지 못하지만 대법원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법을 준수하는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하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영어 생활 동안 저의 흠결과 한계를 깊이 성찰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탄핵을 위해 국민과 함께 싸웠습니다. 마침내 지난 12월 14일 탄핵 소추안이 통과됐습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과 그 공범들은 철저하게 수사받고 처벌돼야 합니다. 2019년 제가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후 시작된 검찰 쿠데타는 윤석열 탄핵으로 끝났습니다. 개인적으로 참으로 긴 고통과 시련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혹독한 고초 속에 검찰개혁과 윤석열 탄핵의 대의가 공감대를 넓혀갔기에 스스로를 위로하였습니다. 조국혁신당의 4월 총선 공약 중 윤석열 정권 조기 종식은 국민과 함께 이루어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검찰 해체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이미 검찰개혁 사법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전직 당대표로 조국혁신당의 당부드립니다. 정권 교체에 전력 투구해야 합니다. 내란 공범 국민의힘이 정권을 유지하는 일은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막아야 합니다. 정권 교체 후 제7공화국 사회권 선진국으로 나가야 합니다. 조국혁신당이 이를 잘 이끌고 다듬어 주길 부탁드립니다. 날씨가 춥습니다. 그러나 봄은 올 것입니다. 저는 독서, 운동, 성찰을 통해 몸과 마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겠습니다. 울지 마시고 환하게 배웅해 주십시오.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조국혁신당을 많이 지지하고 후원해 주십시오. 제가 자유를 찾는 날 돌아갈 곳입니다. 제가 복귀할 즈음에는 더 탄탄한 조국혁신당이 되어 있으리라 믿습니다.
만해 한용운의 식구가 생각납니다. 우리는 만날 때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이제 물러갑니다. 가슴에 돋는 칼로 슬픔을 자릅니다. 여러분이 저의 빈자리를 채워주십시오. 이제 여러분이 조국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분의 운명도 참 기구하네요. 예. 그 전두환 때도 박정희 때도 부부를 보내진 않았어요. 네. 자식을 건드리거나 이런 무도한 자들이 어딨어 진짜. 참 부부를 아내를 보내고 딸을 보내고 남편을 아들. 보내고 이제 아들 보낸다는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아들은 이제 정치 상황이 바뀌었으니 아들은 좀 건드리지 말라고 야. 예, 말하고 싶네요. 사실 그 윤석열의 쿠데타는 지금 되돌아보면 조국 대표가 말한 대로 조국이 검찰 개혁을 선언하는 그 순간 조국 사냥으로 시작된 것이고 조국 대표는 검찰 개혁을 법무부 장관으로 이뤄내고 싶었을 텐데 조국 장관은 자신이 감옥에 가면서 결국은 그 일을 이뤄내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기구한 운명인 거죠. 예, 저는 이재명의 운명과 조국의 운명이 하나의 그 선으로 엮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결국은 여러분이 돌아보시면 김영삼 79년에 의원직 제명하면서 죽이려고 하니까 그때 김영삼이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살아남아서 대통령이 되잖아요. 그리고 DJ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렇죠. 현해탄에 빠뜨려 죽이려 그랬고 사형 선고해서 죽이려 그랬지만 결국은 국민들 가슴 속에 쌓여 있는 김영삼의 지분, DJ의 지분이 다 국민들이 대한민국을 맡김으로써 해소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보다 더 지금은 정보가 공개되어 있고 공유되기 때문에 조국 장관의 진화 과정, 가족의 멸문지화의 과정, 이재명 대표도 사실은 가족 모두를 털었어요. 두 사람을 미친 듯이 털었어요. 아들도 그랬죠. 거기도. 예, 그렇게 털었어요. 그런데 그 억울하게 당하는 과정, 그런데 꿋꿋하게 저렇게 진화하는 과정이 다 국민들 가슴 속에 차곡차곡 쌓여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그 소사를 깰 수 없는데 저는 국민의힘이 하는 말 중에 뭐가 제일 화가 나냐면 탄핵 트라우마 말할 때마다 화가 나요. 탄핵 트라우마는 국민에게 있지 무슨 본인들이 있습니까? 아니 우리가 계엄 트라우마가 그때 사람이 얼마나 죽고 다쳤습니까? 네. 그 계엄 트라우마를 다시 겪는데 겨우 자기들 권력 잃은 거 사람이 죽었어요? 그냥 대통령이 바뀐 건데 그거 가지고 트라우마라고. 그게 아니라 윤상현 의원 탄핵 고백- 트라우마 말이에요. 탄핵 트라우마. 자기들이 탄핵 트라우마 할 때마다 네. 박근혜 탄핵 트라우마가 무슨 엄청난 것처럼 자꾸 얘기하는데 박근혜 탄핵 트라우마를 어떻게 전 국민이 겪었던 계엄 트라우마 앞에 갖다 대냐 이거예요. 그렇죠. 진짜. 저는 근데 사실은 국민의힘 계열은 박정희 죽고 전두환 노태우 감옥 가서 그 정책 생명이 끝났고 이명박 박근혜 탄핵 이명박 감옥 또 윤석열 탄핵 사실은 하나도 온전하지 않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윤석열은 그러니까 사실은 보수가 박근혜 탄핵으로 보수의 기반, 박정희 집안이 가문이 몰락한 거잖아요. 이후에 보수가 건전한 보수로 거듭나는 노력을 하는 대신 박근혜를 감옥 보낸 윤석열을 양자로 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순인 거죠. 극단적 그러면서 모순. 더 모순을 심화시킨 그런 거고 그 과정에서 그러면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기를 더 높인 그런 거라고 봅니다. 한동훈 대표 얘기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한동훈 네. 대표 아마도 사퇴 한동훈 기자- 제거 네. 공작이 또 진행되는 거죠. 사퇴 기자회견이었겠죠. 예, 한동훈 예. 대표는 사실 한 3분의 1 정도의 공을 가져갈 수가 있었어요. 네. 전체에. 왜냐하면 그 의석수가 너무나 필요했기 때문에 그 절호의 기회를 7일 어쩌면 다 그렇게 날려버리는지. 7일 날 했으면은 그렇죠. 살아남는 건데 일주일 상간에
양쪽을 다 잃어버리게 뿐만 된. 아니라 그는 총선 때 결정적인 실수를 했어요. 총선 때 국회의원이 됐어요. 됐었어야 되죠. 예, 그래야 그 3분의 1의 지분이 확고한데 그 낭만적이었는지 폼 잡은 아니면 거죠? 김건희 폼 잡은 거죠. 폼 예, 그리고 낭만적. 두려웠을 거라고 봐요. 자기가 출마해서 낙선할 수도 떨어질까 봐. 있다. 비례대표하면 되는 거죠. 비례 1번 걸고 가는 거죠. 비례 2번을 걸었어요. 2번. 2번 걸고 네. 갔어요. 어떤 식으로든 들어왔어요. 국회를 몰라서. 입성했어야 되는데 그 폼을 잡다가 윤석열 대통령도 국회를 몰라서 계엄을 발동했다가 지금 탄핵까지 당하는 거고 한동훈 대표도 국회를 너무 모르는 거죠. 그리고 검찰만 한덕수하고 했고. 그게 손잡고 그 그렇죠. 자기가 쿠데타. 이어가겠다는 게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러면서 그 근거를 대통령이 약속하셨다. 아니 믿으면 안 된다고 대통령. 이준석 의원이 저희 상임위장에서 그러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믿으면 안 된다. 박장범한테. 박장범 KBS 사장 네. 인사청문회 때 아주 대놓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거기서 한덕수하고 나와서 아무런 헌법적 근거 없이 우리가 위임받았다고 하고 그리고 나서 그 근거가 뭐냐 대통령이 약속했다는 거야. 난 그걸 그거 어떻게 보고 믿어? 저 바보 아닌가 진짜? 그게 8일 날이었죠. 7일 날 부결되고 8일 날 아침에 그렇게 나와서 기자회견 한 건데요. 예. 그러니까 시기를 놓쳤고 너무 많이 놓쳤고 예, 예. 그 표결하기 전날이라도 금요일이라도 제가 국회 나가서 일만 하고 나서 한 몇 시간 있다 나와가지고 네. 반드시 탄핵시키겠습니다 한마디 하고 갔어야지. 그 다음날 아침에 나와서 국민만 보고 가겠다느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그 사실 애초에 윤석열과 한동훈이 한 몸이었잖아요. 그 사람을 비대위원장 앉히고 뭐 당대표까지 만들고 이런 과정 속에서 보면 한동훈은 사실 대표를 하면 안 되는 관계였죠. 그런데 대리인으로 내세워서 하려다가 사실 그게 대리인으로 내세운다고 대리인이 김건희, 윤석열 맘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조건이. 그러니까 이번 사태를 전체적으로 보면 윤석열도 김건희도 한동훈도 국회의원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진짜 모른다. 국민을 모르는 거죠. 네, 국민 모르는 거 말할 것도 없고. 마지막 의총장에서 자기가 이 가결되고 나서 자기를 향한 공격들이 친윤들이 있었다는 거 네, 아닙니까? 그때 내가 계엄을 개엄했느냐 여기까지는 좋아요. 응. 내가 투표했느냐 그 부분 그 말에서 날아간 거예요. 맞아요. 내가 개엄했느냐 맞잖아요. 자기가 개엄한 거 아니에요. 자기는 심지어는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내가 투표했냐고 그 말을 하는 순간 내 그냥 탓한 거죠. 남의 탓. 그 투표한 말을- 사람 탓으로 돌려버린 거 아니에요. 자기 보고 투표한 사람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12표 그 사람들을 내가 투표했냐고 버린 거죠. 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 순간 이 사람은 죽었어요. 네. 남 탓할 거 하나도 없고 자기가 자기를 죽인 거예요. 네, 그 뒷말만 안 했어도 그렇죠. 12명과 무효표 11명, 기권까지 23명 이죠, 23명이에요. 살아남아서 자기 세력을 만들 수도 그렇죠. 있었어요. 단체가 되죠, 그게. 네. 자기 세력을 만들 23 수도 한다. 있었거든요. 근데 그 말을 하는 순간 그때 찬성표를 가결표를 던진 사람들조차 등을 돌렸겠지. 네. 저자를 믿고 내가 어떻게 가겠냐. 아니 그럼 내가 가결표 던진 내가 잘못됐다고 지금 말하는 거야? 그렇죠. 그 말이잖아요. 아유 이 양반은 리더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윤상현 의원이 뭐 변신에 변신을 거듭하는 사람이지만 결국은 김상욱 의원하고 토론하다가 마지막에 정권 뺏기기 싫다는 요지의 얘기를 하잖아요. 그 장면을 보면서 야, 이 정도 비상계엄으로 내란 상태를 만든 그리고 그것을 막지 못한 여당이 지금 재집권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야. 하고 있어요. 그럼 아니 뭐 돌아와서 아까 얘기했던 거 돌아와서 통일 대통령 돼서 네. 집권하겠다 이런 시나리오가 있고 그거에 완전히 지금 다 그 이재명 매몰되어 있는 거죠.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는 거는 죽기보다도 싫은 그게 말이 상황이죠. 됩니까? 그게 근데- 모든 것의 기준이잖아요. 근데 DJ가 대통령 되는 게 죽기보다 싫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과거에. 예전에 그랬잖아요. 네. DJ만 아니면 민주당 찍는다. 예. 누구만 아니면 네. 민주당 찍는다. 다 거짓말이에요. 이번에는 그래서 그게 노무현만 아니면 그 민주당 찍는다고 그러다가 문재인만 아니면 민주당 찍는다고 그러다가 이제는 이재명만 아니면 민주당 찍는다고 하는 거예요. 다 네. 거짓말이에요. 네. 핑계고. 핑계고 자기들이 주야장창 기득권 누리면서 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대목에서 과방위 얘기를 좀.
과방위 짧게 해주십시오. 과방위도 큰 역할을 했는데. 예, 간사님이 우리 과방위가 너무 고생했어요. 그리고 초선들이 진짜 고생했습니다. 저희 한번 그 집단으로 불러주시죠, 가방이. 알겠습니다. 다스베이다에서. 집단으로 모시게요. 네, 왜냐하면 저희가 그리고 또 이 제주들이 출중하셔요. 언론인 출신들이 많고 그래서 그리고 초선이 정동영 의원하고 저하고 최민희 의원 빼면 11명이 다 초선이잖아요. 7명이. 그래서 원래 그렇게 하는 줄 알고 열심히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3일 죄송하고 청문회 하는 거 예. 2번 했고 전체회의도 하고 그거는 지금 생각하면 네. 그러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런 일이 처음입니다. 국회 역사상. 그리고 그 우리 그 과방위원들이 자존감이 뿜뿜이에요. 어디 가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 우리가 방송 장악을 저지한 상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MBC 지키는데 시민사회와 연대를 복원해서 했고 그리고 그것이 사실은 MBC 이번에 보도 봐라. MBC가 저렇게 살아 있으니까. MBC 살아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했어요. 네, 그래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방위 초선 의원들께 제가 해드릴 건 없고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총수한테 얘기했잖아요. 네.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 과방위 초선 의원들의 후원 계좌가 카메라 좀 잡아주세요. 절반도 안 찼답니다. 예, 그런데 심지어 노정면 의원이 이렇게 해서 보입니까? 만들어준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네. 아까? 예, 노정면 의원은 그렇게 네. 많이 나왔는데도 노정면 의원도 안 찼대요. 그래서 요즘 제가 이번 22기는 진짜 잘 안 차더라고. 경제가 어려워서 그런가 봐요, 네. 다들. 이렇게 해서 보이지가 않잖아요. 더 가까이 예. 예, 잡아주세요. 그래서 우리 과방위 초선 의원들 후원 계좌 좀 채워주십시오. 많이 많이 그러니까 부탁드리지 이름을 않고요. 계좌번호까지 다 보이기는 어려우니까 이름은 불러주세요. 그러면 각각 찾아가지고 제가 하시겠죠. 부를까요? 네. 김우영, 김현, 노종면, 박민규, 이정헌, 이훈기, 이혜민, 정동영, 조인철, 최민희, 한민수, 황정화 이렇게 이거 만들어주세요, 분이에요. 지금 당장. 근데 저희가 이름만 지금 찍어주세요, 이름만. 당의 네. 원내대변인 노정면, 당 대변인 한민수, 황정화, 제가 당의 최민희 의원 후임으로 소통위원장이었어요. 그래서 진짜 당직도 많고 바쁜데 가방위원 이름 명단만 쭉 적어주세요. 계좌번호를 알아서 찾아가시겠지. 네. 예. 자, 윤석열 출석 요구 했는데 나올까? 안 안 나오겠지. 나오죠. 네, 체포영장 발부하고요. 법원에 신청하고 그리고 구속영장 신청해서 발부하고 이런 식으로 그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긴급 체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김건희 씨 수사해야 돼요. 네. 그거는 김건희 씨. 한덕수 대행이 거부권 발동 안 하고 만약에 하면 김건희 진행이 되는 네. 거죠. 곧 진행됩니다. 제 말은 김건희 씨 도이치모터스 건은 특검이 올라가서 네. 거부권 행사 이미 이제 통과됐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하냐 제2호권 행사하냐 안 하냐는 곧 결정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란 관련해서 김건희 씨 수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명태균 씨 관련해서도 예. 근데 저는 근데 지금 내란 이 계엄 이후에 국민의힘 하는 거 보니까 명태균 씨 폰에서 뭐가 나왔어도 탄핵 안 됐어요. 그렇습니다. 아, 그렇죠. 군인들이 국회를 국회로, 쳐들어와서 네, 창문을 깨고 그래도 체포하려고 했는 이 정황이 다 나왔는데도 그래도 지금 반대해서 간신히 204표 아니에요. 네. 네. 근데 명태균 폰에서 뭐가 나온들 다 물타기해서 절대 탄핵 안 됐을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그 탄핵도 안 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 윤석열이 계속해서 나와서 극우 결집을 유도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극우들이 결집해 줍니다. 일부가. 일정 정도 결집해 주죠. 박근혜는 포기했잖아요, 사실은. 박근혜는 그 헌재도 안 나갔잖아요. 네. 이 사람은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네. 제가 지난번에 이진숙 탄핵 심리 갔는데 지금은 나온다고 하는데 못 나올 거예요. 윤석열도. 저는 정상인 그 아, 전두엽 실조증. 전두엽이 좀만 살아 있어도 못 나올 것 같은데 왜냐하면 자기가 명령한 사람들이 다 실토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은 득이양양해서 하는데 준비기일 하고 또 언론 보도가 계속 나오고 그러면은 못 나올 수도 저는 있겠다. 나올 거라고 봅니다. 아 그래요? 예. 저희는 또 뭐 나올 것 같고요.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편집
그러니까 편집 확증 편향, 그다음에 전두엽 실조에 따른 망상 이래서 망상.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저희 정상적이 예. 아니니까. 저희 방송법도 다시 추진해서 다 하려고 하고요. 네. 그리고 필요한 법안들 방송 장악, 그러니까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방송이 중립화될 수 있는 관련 법안을 간사님이 하나하나 다 꼼꼼하게 해서 이번에 다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가방이의 가장 큰 역할은 MBC를 살려둔 거였어요. 네. MBC가 죽지 않도록. 네. 근데 사실은 그 MBC 종사자들이 정말 절실하게 해서 된 네. 성과고요. 진짜 MBC가 살아 있다는 게 KBS한테도 조금은 영향을 미치고 그렇죠. 또 JTBC도 다른 모든 방송에 엄청나게 영향을 그 보도를 미쳤어요. 하고 SBS도 심지어 12월 3일부터 이 보도한 내용을 쭉 보면 지상파 방송이 모두 다 돌아섰거든요. 중요하고 그다음에 맞아요. 또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여기는 예. 이제 성지처럼 암살까지 될 수도 있는 상황을 공무수행 중으로 예, 저희가 공무수행으로 바꿨어요. 제가 저희 직원 출입증 다 공무원 출입증 찰라고 그래요. 그 사칭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약간 문양을 바꿔가지고. 문양을 바꿨어요. 지금 보니까. 네, 근데 이번에 저는 두 가지 점에서 이제 국회 들어오길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됐는데 첫째는 가방이 뭐 이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재명 대표 체제의 민주당이 정말 많이 바뀌어서 그건 내가 할게요. 너무 잘했어요, 민주당. 민주당 의원들 입으로 그만하면 안 되고요. 아니 그게 제가 지켜보면서 너무 잘한다, 지금. 자기 역할을 너무 잘해서 이거 나중에 모아서 큰 칭찬 받아야 된다. 네, 그다음에 100년짜리 월급을 주겠다고 김민기 사무총장이 이번에 22대 국회의원들은 100년 월급 맞아요. 값을 했다. 못 정말 잘했다. 막았으면은 100년 후퇴지, 진짜로. 우리 이렇게 못 만나요. 우리 셋이 못 만나요. 저는 없고. 저는 있어요. 저는. 그런데 위원장님은- 과방위는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하는데 저는 김영 간사가 시키는 대로 하는 위원장입니다. 100년 월급 줘야 돼요, 진짜. 네, 100년 월급 줘야 100년 후퇴를 막은 거예요. 윤석열 들어왔으면은 아유, 계엄을 하면요, 권력을 놓을 수가 없어요. 그럼요. 계엄을 하는 순간 잡혀가기 때문에 계엄하는 순간 영구 집권을 무조건 꿈꾸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국회를 지킬 만한 민주화의 최후 보루로 생각하게 되셨다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TV조선 제가 봤거든요. TV조선까지도 비상계엄에 대하여는 민주적 반대. 관점에서 보도하더라고요. 아니, 자기들도 죽을 뻔했거든요. 그렇지. 아니, 방송인들 못 살아남아. 다 거기 네. 군인들 진주하고 있었을 텐데. 나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진짜 답답한 게 자기들은 살아남을 줄 알아. 개헌해서 국회에서 한 다음에 걔네들한테 왜 다시 기회를 줘요? 근데 선거인데. 당사에 모인 사람들은 살려줬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죽지는 않는데 제 말은 안 준다고 해산이니까. 공천을. 네. 국회의원 안 주죠. 네. 완전히 자기 사람으로 100% 만들어서 하죠. 그분이 그렇죠. 2년 전에 얘기했던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국회 해산. 네. 국회 해산 하려고 했던 네. 거예요. 네. 민주당은 정당 해산 됐고 정당 해산 정도가 아니라 그냥 네. 다 빨갱이로 정당 체제 전복 세력으로 이게 정당 해산의 근거가 그거죠. 네, 체제 빨갱이니까 전복 세력, 네. 다 정당 해산 됐고 이 방송에 출연한 사람은 국회의원들은 다 죽는 다 죽었죠. 왜냐면은 괴수잖아요. 이분이. 그러면 정치인도 아니고 국회의원 여기 한 번 안 PD 한 사람이 뭐 괴수되는 PD 거예요. 저기 계신 저기 다 분들요. 죽었죠. 사회 전복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저 밖에 그다음에 있는 후원하신 PD들, 분들. 작가들 모조리 다 죽었죠. 아니 후원하신 분들 여기. 네. 그다음에 그 여론조사 꽃 구독하시는 분들. 모두 100만 다. 명이에요. 모두가 다 사라졌어요. 나 구독하고 있는데. 구독하고 있는데 많이 구독해 주세요. 100년짜리 진짜 월급 받아야 돼요. 민주당 의원들이. 진짜로. 네, 정말. 그리고 전 또 그 국민의힘이 기가 막힌 게 자기들이 해제한 게 아니잖아요. 거기 열 몇 명 빼고는 자기들은 다 18명. 도망가 있었잖아. 네. 자기들이 해제한 것도 아니야. 어휴. 그러니까 제주는 누가 넘고 근데 뭐 그런 왜 게 꼭 있습니다. 숫자로 보면 18명 박근혜도 18이었잖아요. 18년 집권하고 18년 집거하고 2018년. 예, 탄핵됐는데 이번에도 108명이 18명이었거든요. 18명 중요해요. 아니 우리 신기 있으세요, 간사님. 저희도 저 뉴스 공장도 구독해 주세요.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중요했어요. 진짜 중요했어요. 네. 그러니 전 구독해달라면 항상 안 하는데
필요가 없다. 알아서 하지 필요하면. 비싼 게 좋은 거죠. 자, 뉴스공장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론조사 꽃 구독. 자, 두 분 돌아가시고요. 예, 또 고맙습니다. 오실게요. 1000만 예. 명이 돼야지 다음에 쿠데타 없을 것 같습니다.